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오늘 이 내용을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출판사를 통해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은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국내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에 사는 남성이 여자친구가 설악산 등산 중 길을 잃었다고 한국 119에 연락해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앞서가던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횟수도 늘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 주에 여권에는 중요한 일정이 2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독대의 의제와 분위기,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정, 전국 주도권 싸움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산 금정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죠. 하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4번째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김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왔던 한동훈 대표가 이번엔 대통령실 인적 쇄신까지 촉구한 겁니다. 한 대표는 그것이 정부 여당이 민심에 따라 변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시작된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또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비판하며 폐륜적 언행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한 대표는 오전 시장 유세에 이어 오후에는 4시간 동안 도보 유세를 하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보수 텃밭을 사수하기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부산 금정에서 2차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맞불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야권 역시 사활을 걸고 있죠.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대 격전지인 부산 금정을 찾아 맞불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결과를 보고도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다며 2차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이란 항해하는 먼 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같아서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당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남 영광도 각 당의 지원 사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호남 정치 변화를 약속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진보당도 주민과 접점을 넓히며 이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필요합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단지 번호만 보고 정당 이름만 보고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가 더 능력이 있는지.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돈을 뿌리는 대신 땀을 뿌렸습니다. 정직하게 땀으로 선거운동을. 규모가 작은 재보궐선거에도 각 당이 사활을 걸면서 사전투표율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전남 영광군 사전투표율은 43%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았고 전남 곡성군 투표율도 41%대를 보였습니다.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구는 20%대로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이 난데없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평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쉬쉬하던 대북전단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버젓이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대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혼선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성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에서 포착됐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통해 무인기에서 대북전단이 공중에서 살포되는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어젯밤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거짓말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여러 개 둬. 그러니까 이국관원으로 하고 나서 남북을 적대시하기 위해.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이 전해진 직후 이를 일축했지만 곧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언론에 출연해 북한의 문제 제기를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말려드는 것이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는 누가 보낸 걸까요? 일단 국내 대북단체들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보복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위협하고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이어온 국내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민간 단체에서는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그 시스템 갖추어야 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주장 1시간여 만에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10여 개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되는 쓰레기 풍선 살포 속에 핵실험 등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그 위로 떨어진 것 같아. 화분이 한 3개 정도 깨져 있더라고. 이거 또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불안해요. 나쁜 짓 덕감에 걱정이지. 맨날 여기 쓰레기 이 남을 쓰레기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걸 못 당하니 못 이기냐고 어떻게. 살얼음 같은 남북 대립 속에 무인기 이슈까지 터지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설악산을 오르다 다친 스웨덴 국적의 여성이 본국에 있는 남자친구의 신고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119 연락처를 몰랐던 여성은 SNS 메신저를 통해 남자친구에게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남 통영 앞바다에선 스쿠버 다이버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한여의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설악산에서 혼자 하산하던 중 3m 아래로 추락한 스웨덴 국적 2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뒤 SNS로 스웨덴에 사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남성이 오후 6시 56분쯤 우리나라 119에 신고한 겁니다. 다치신 분이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SNS로 연락을 했고 그 남자친구분이 이제 119로 신고를 했다라고. 여성은 이마와 머리 쪽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은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되고 사고 주위로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전주의 한 골목에서는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경비 함정이 바다에 떠 있고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통영 욕지도 서쪽 약 10km 지점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버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관계 기관과 함께 실종 지점 일대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9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3층에 있던 주민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부산 천마산에 올 들어 6차례나 불이 나 경찰이 연쇄 방화를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첫 화재가 발생한 지 9달 만에 방화범이 검거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천마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서성이더니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니 손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서 불길이 시작됩니다. 이날 천마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올해만 6번째였습니다. 제가 크게 났어요. 경찰은 불이 날 때마다 등산로 인근에 한 남성이 나타나는 걸 포착했습니다.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 남성이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다 방화 범행에 대해서도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용의선상에 두고 압수수색도 했었어요. 인정한 것은 4월 13일만 2번 불을 질렀다 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또 다른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소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에 질문을 던져온 한 작가의 작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강 작가는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상주 기자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놓여있는 소박한 집. 하루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상 소식이 전해졌지만 작가의 조용한 주택과 골목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호들갑의 작가는 출판사를 통해 서면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자신을 놀라게 했다며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밝힌 바와 같이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갖고 날마다 그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그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해오겠대요. 역사적 사건에서 개인과 집단이 겪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문학을 통해 탐구하는 작가의 평상시 모습을 생각하면 당연한 행보입니다. 대신 한강 작가는 독자들을 위해 오는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 수락 연설문을 통해 자세한 수상 소감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강 작가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에도 거대한 파도처럼 한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규영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하루에만 한강 작가의 책들이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던데 오늘은 어땠어요? 예, 하루에 30만 부면 1분당 200권씩 팔린 셈인데요. 예. 주말을 맞은 오늘도 대형 서점마다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텅 비어있는 한강 작가 특별 매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품절 대란이 이어지면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과 산문집 초판본에 웃돈을 얹은 판매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기자가 오늘 서점도 가보고 특별 전시회도 가봤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서
서울 야외도서관 3곳의 대표 작품과 20개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전시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와 봤는데 한강 열풍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원래도 이제 유튜버나 그런 걸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한강 작가님이 이렇게 노벨상 받는 거 보고 저도 책에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국내 문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국내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벨상이라는 상의 권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한강 작가 열풍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 소설 채식주의자가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문학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서점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이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이탈리아에서는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 제작돼 오는 25일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예,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게 있는데 BTS 뷰가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글을 올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강 작가가 영향을 받은 노래 가수가 있다면서요. 예, 한강 작가가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들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한 작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가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한 작가는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받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동안 김광석의 나의 노래, 조동익의 룰라바이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자, 한 작가가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가 있다면서요? 예, 한 작가는 지난 2007년 직접 곡을 쓰고 노랫말까지 붙인 노래들을 직접 불러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앨범까지 냈는데요. 한 작가의 노래 들어보시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 들어보면 표현도 시적이고 목소리도 시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114년에나 나올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있다면서요? 네, 한강 작가가 이미 완성했지만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작품 사랑하는 아들에게입니다. 미공개 작품들을 2114년에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노르웨이 한 도서관에 한강 작가가 이 작품의 원고를 전달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작품은 90년 뒤에나 세상에 공개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규현 기자였습니다. 미 대선 경합주 7곳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곳,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면서 두 후보 캠프는 막판 광고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를 보면 광고에 돈을 더 많이 쓴 후보가 승리한 경우가 많아서 두 캠프 모두 재원 마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우리 돈 130억 원을 들인 해리스 캠프 TV 광고입니다. Hey, white dudes. So I think we're all pretty sick of hearing how much we Every time you go online, it's the same story. We're the problem. And yeah, some white dudes are. Trump and all his MAGA buddies are out there making it worse. 상대적으로 남성 지지세가 약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We have definitely seen this historic gender gap. Women are fired up to vote for Harrison Walz. Men, for whatever reason, are slightly less so, right? 트럼프는 광고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직격합니다. Their Bidenomics led to the highest inflation in 40 years, skyrocketing interest rates, unaffordable housing, incomes down. 최근 대선에서 힐러리를 제외하면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2020년 바이든 모두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쓰고 당선됐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초박빙 판세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가 굿즈까지 만들어 파는 등 광고비 마련에 열을 올리게 했습니다.
선거 모금액이 해리스의 60%에 불과한 트럼프는 신발에 이어 동전까지 만들었습니다. Something very special. Each coin comes with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with my signature to ensure you have purchased a real Trump coin. 해리스도 $50,000, 우리 돈 6,700만 원을 기부하면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등 광고 재원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천년에 한 번 내릴 비와 강풍으로 미국 플로리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고 무너졌는데요. 사망자만 최소 17명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며 고립된 주민들이 가까스로 구조 차량에 탑승합니다. 미국 플로리다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밀턴이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으며 일부 지역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밀턴으로 촉발된 토네이도로 인해 동부 지역은 아수라장이 됐고 해안가 주택 내부에는 모래더미가 가득합니다. 피해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You can look around and see that it was pretty crazy what happened here. And we don't know what's next, but we're taking it one day at a time.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7명입니다.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며 피해를 키웠는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We have had fatalities because of interaction with downed power lines and water. We are seeing hazards that are still there. So please exercise caution. 정전 피해도 잇따르며 현지 시각 11일 오후 5시 기준 210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밀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500억, 우리 돈 67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경찰견 하면 보통 덩치 큰 맹견들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중국 산둥성에서 작고 귀여운 한살배기 코기 한 마리가 정식 경찰견에 임명됐습니다. 경찰견이 돼도 귀여움은 숨길 수 없지만 귀엽기만 한 건 절대 아닌데요. 특유의 짧은 다리가 임무 수행엔 제격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작전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견 부대. 덩치 큰 형들 사이로 작은 코기 한 마리가 보입니다. 코기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의 정식 경찰견이 된 푸자이입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펑 공항국의 예비 경찰견이었던 푸자이는 테스트를 통과하며 최근 공식 경찰견으로 승진했습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았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달려드는 덩치 큰 선배들에 비해 푸자이의 공격은 웃음이 나오는 수준이었고 시민들 역시 푸자이를 귀여운 강아지로만 생각했습니다. 선배들이 위풍당당 출동하는 순간에도 경찰관의 품에 안겨 동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맹훈련을 거듭하며 푸자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단점이었던 짧은 다리와 작은 몸집이 차량 밑이나 좁은 공간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바뀌며 수습 꼬리표를 뗄 수 있었습니다. 생후 1년이 갓 지난 나이에 정식 경찰견이 된 푸자이. 이제는 귀여움이 아닌 실력으로 실전에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요리사 100명이 나와 실력을 겨뤘던 흑백 요리사입니다. 출연자들의 식당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편의점 업계도 유명세를 탄 셰프들을 붙잡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3년 전 오징어 게임 못지않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유명 셰프가 검은 복장에 제야 고수와 겨루는 내용인데 서바이벌 특유의 긴장감과 이른바 계급장을 떼고 맞붙는다는 설정이 아우러지며 시청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요리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세를 탄 숨겨진 고수들의 식당은 요즘 예상치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의 레스토랑의 경우 예약을 시도하는 접속자가 10만 명이나 몰리면서 암표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흑백요리사 출연자 식당의 예약 증가율은 평균 1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흑백요리사 1위이신 분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 해서 식당 궁금해서 한번 구경하려고 유통업계는 출연 요리사들과 손잡고 앞다투어 신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1위 출연자와 함께 밤으로 만든 티라미수를 출시했는데 다른 업체는 또 다른 출연 셰프와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송 메뉴를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춰 색다르게 해석한 상품과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흑백요리사 식당에서 결제하면 많은 포인트를 주겠다는 결제 대응업체가 나오는 등 특수를 노리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가을이 되면 등산객이 늘고 산악 사고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등산을 막 시작하는 곳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맑고 선선한 날씨가 찾아온 주말. 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산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 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등산했습니다. 그 스틱을 하면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등산객이 느는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데 지난 7일 대둔산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30대 남성이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는 주로 높고 규모가 큰 산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서울의 경우 북한산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관악산과 도봉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족 사고는 정상이나 깔딱고개처럼 경사가 급한 곳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동네 산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운동화가 아니라 이렇게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고 산을 올라야 합니다. 준비 운동도 필수입니다. 몸을 풀지 않고 오르다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인왕산 등산로가 시작되는 수성동 계곡과 아차산 초입인 생태공원 주변에서도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산행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가벼운 고독과 열량이 높은 간식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일몰 전에는 하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는 일은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시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도로나 철도는 그에 맞춰 개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하남 가밀지구를 출근길에 가봤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가 꽉 막혔고 좌회전 신호는 최소 서너 번은 받아야 합니다. 서하남 IC 진출입 차량까지 겹쳐 출퇴근길은 언제나 혼잡합니다. 노선이 불편해서 5번까지도 갈아탄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건 전철 빨리 삽이라도 뜨기를 바라고 있는데 2년 전 13,000가구가 입주를 마쳤지만 서울로 연결되는 신규 도로의 개통이 늦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33,000가구, 하남 교산 신도시가 입주에 들어가는 2028년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요 광역 교통대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논란 속 백지화되면서 교산 주민들은 역시 가밀을 거쳐 서울 송파로 가야 합니다. 서울은 더 문제입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좁은 2차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장이고 대학교 앞 교차로는 꼬리 물기가 일상입니다. 좁아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아침 출근할 때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2차선이 너무 좁아요. 아파트도 엄청난 고층이 많은데. 제 뒤로 보이는 지역에는 내년까지 7,300세대가 넘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도로를 늘릴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건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게.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선교통 후 입주로 정책 방향을 바꿨지만 경제성 부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 무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예상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으로 삼성 반도체 위기설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뒤 귀국하던 길이었는데요. 어느 때보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잇따른 위기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침묵하다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탑니다. 뒤이어 취재진 앞에 선 노태문 사장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실적 개선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전략 같은 거 있으신지 해서요. 그것도 저희들이 좀 기회가 됐을 때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연말 인사 좀 대규모 물갈이 예고됐는데 혹시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많이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적 부진을 계기로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가 역시 오만전자로 추락했지만 임직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작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6만 원에 3억 원어치 매입한 노태문 사장은 오는 23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갤럭시 AI 등 모바일 사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테슬라가 2026년 양산 예정인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공개했죠. 하지만 미국에선 이미 6월부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무인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운전 실력인데 어느 정도일까요? 김경기 기자가 현지에서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관광지. 윗부분에 센서를 장착한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구글 관계사인 스타트업 웨이모의 로보택시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알아서 판단해 달리는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직접 타보겠습니다. 출발 버튼을 누르고 안전벨트를 매니 차량이 움직입니다.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따라 출발하고 좌회전, 우회전도 문제가 없습니다. 와, 진짜 알아서 저 핸들이 돌아가네요. 안전을 고려해 시속 20km대로 달리는데 운전석엔 안전요원이 없는 완전 무인입니다. 대신 곳곳에 장착된 카메라와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29대 기기로 촬영 분석한 영상으로 주변 상황을 구현합니다. 돌발 상황에선 아직 운전자 수준의 대응 능력을 갖추진 못했지만 큰 위험이나 불편은 느끼지 못했다고 탑승객들은 말합니다. You are a bit scared as you go in because you don't know what to expect. After being in it, you can say, yeah, it definitely does, and you do feel safe, yeah. 요금은 우버와 비슷한 수준. 웨이모는 시내 안으로 한정된 770여 대 로봇택시의 운행 권역을 공항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역시 아직 안전요원이 타야 하는 레벨 3 수준에서 나아가려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축적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국제여성포럼 한국지부 설립을 위한 발대식이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여성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연희 정진기 언론문화재당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시절 인연으로 막 잉태한 한국지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지부가 발전과 번영을 거듭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1974년 뉴욕에서 설립된 국제여성포럼은 33개국, 76개 지역 8천여 명의 여성 리더로 구성돼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주말입니다.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진 뒤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4도, 대전과 안동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이처럼 큰 일교차 때문에 밤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10도, 원주가 1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전주가 12도, 창원 15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가을꽃 축제 영상으로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마칩니다. 이어서 방송되는 안정환, 홍현희의 가보자고 시즌3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